안녕하세요. 모커리 한방병원 이민호 원장입니다. 여러분, 협착증 치료 받으실 때 무엇을 믿고 치료를 결정하시나요? 병원의 치료 후기? 치료받은 옆집 할머니의 소개? 아니면 상담 의사의 친절함 또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믿고 치료를 결정하시나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믿고 치료를 결정한다면 그 믿음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믿고 협착증 치료를 결정할 때 그것들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이 뭘 믿고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협착증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착증 치료를 결정할 때 많이들 보시는 치료 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 후기는 여러분이 병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꼭 아셔야 할 것이, 사실 치료 후기는 치료가 잘 된 사람만 쓰는 겁니다. 치료가 안 된 사람이 치료 후기를 쓰는 경우는 없겠지요. 그래서 치료 후기가 협착증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치료 후기 하면 저희 모커리 한방병원도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저희 모커리 한방병원 치료 후기는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사진이 첨부된 국내 최다 치료 후기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후기는 여러분이 협착증 치료를 결정하실 때 그냥 참고 자료로 읽어보는 거지, 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나도 똑같이 치료될 가능성이 몇 프로다 와 같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협착증 치료를 결정하실 때 많이 참고하는 것이 어떤 치료를 받았더니 효과가 좋더라 하는 주위 사람의 소개입니다. 예를 들어 옆집 할머니가 어떤 병원에서 A라는 협착증 치료를 받고 좋아졌다고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솔깃해져서 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병원에서 A라는 협착증 치료를 받았어도 옆집 할머니는 효과가 좋을 수 있지만 윗집 할아버지는 오히려 치료를 받기 전보다 증상이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 할머니를 만난 사람들은 A라는 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아마 윗집 할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은 A라는 치료를 절대 안 받으시려고 하실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만나서 치료에 대한 경험담을 듣고 소개를 받는 건 협착증 치료 전체에 대한 객관적인 과학적 평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상담 의사가 친절하다고 치료에 대해 자신감을 보인다고 치료를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의사가 친절하다고 협착증 치료 효과가 좋고 반대로 의사가 무뚝뚝하다고 협착증 치료 효과가 안 좋고, 그런 과학적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친절한 의사가 진료도 더 꼼꼼하게 봐줄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쨌거나 친절한 의사가 협착증 치료율이 더 높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또 만약 의사가 이 치료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지실 거고 무조건 다 낫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연한 굉장한 자신감을 보인다면 이는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보다 더 직접적으로 과학적인 객관적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임상 연구 논문입니다. 그런데 논문도 연구 방식에 따라 근거의 신뢰도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치료 효과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되기에 신뢰도가 가장 낮은 단계가 동물 실험과 세포 실험입니다. 이 두 연구 방식은 가장 초기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희 모커리 한방병원도 모커리 강척 한약이 염증 제거 및 신경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했고, 또 특허도 받았지만 동물 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고 치료를 결정한다면 그 논문의 종류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지 아니면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가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인 환자 치료 사례 발표입니다. 이 환자 치료 사례 발표 연구에는 과거에 치료한 환자들로부터 그 사례를 뽑아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후기처럼 치료가 잘 된 사례만 모아서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과는 치료 효과를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연구 방식 무엇일까요? 바로 무작위 대조군 임상 연구입니다. 이 무작위 대조군 임상 연구가 저희 모커리 한방병원이 이전에 발표한 말기 협착증 한방 치료에 대한 논문의 연구 방식입니다. 이 무작위 대조군 임상 연구 방식이란 환자를 시험군과 대조군, 즉 한방 치료군과 양방 비수술 치료군으로 무작위로 배정하여 진행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누가 어떤 치료를 받을지 환자도 모르고 제비뽑기와 같은 형식을 통해 환자를 시험군과 대조군에 랜덤하게 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의 임상 연구는 치료 후 좋아졌든 안 좋아졌든 모든 결과를 다 포함해서 발표해야 하며 치료 결과가 안 좋은 건 빼고 치료 결과가 좋은 환자들만 골라서 발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작위 대조군 임상 연구에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겠죠. 저희 모커리 한방병원이 발표한 협착증 논문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병원이 공동 연구로 참여했으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환자에 대한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논문을 조금 더 신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커리 한방병원은 이 협착증 논문을 통해 말기 협착증 환자의 통증 없이 걷는 거리가 한방 치료 후 11배 증가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문으로 입증된 치료 효과는 한두 사람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한 치료 결과를, 특히 좋은 결과와 안 좋은 결과를 다 모아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도 높은 논문으로 입증된 협착증 치료 효과를 믿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뭘 믿고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치료 후기만 믿고 치료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치료받은 옆집 할머니 말만 듣고 치료를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담한 의사가 친절하니까 그것 때문에 치료를 결정하실 겁니까? 여러분, 협착증은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그리고 진단이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하게 진료해주는 병원에서 진단을 우선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협착증은 시간이 흘러 악화되면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초기에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